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5. 네, 그럼 젠더 돋보기 제2부로 우리 유니버스, 우리들 그리고 우리 집 영화 이야기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독님, 네. 우리 집 관객이 지금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48,000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립영화로서는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독립영화의 흥행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가, 손익분기점을 넘는 게 흥행일 것인가, 기존의 어떤 시장에서 보다 훨씬 많이 드는 거를 흥행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분명히 논의가 있긴 할 건데, 손익분기점은 저희는 사실 6만이에요. 여러분 6만 찍도록 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손익분기는 넘어야 그 다음 영화 또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작년에 독립영화 평균 관객, 한국 독립영화 평균 관객 수가 거의 2,000명 정도. 그렇게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영화들도, 그러니까 제가 영화사 아토에서 우리들을 이제 첫 작품, 아토의 첫 작품으로 만들었고, 우리 집이 5번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3개의 작품이 아토에서 만든 용순홈, 살아남은 아이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셋 다 정말 좋은 영화고 평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을 겨우 넘는. 근데 그건 시장의 어떤 시장 자체가 조금 다양성 영화 시장 자체가 좀 줄어드는, 좀 안 좋아지는 상황에 있었어서 손익분기점은 6만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10,000명 넘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예, 저희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 해가지고 3만 들면 이건 우리 흥행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올지는 정말 몰랐죠. 네. 모르셨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정반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지금 관객들에게 뭔가 꽂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영화를 보러 오시는 거는. 네. 네, 어떤 점들이 지금 이 우리 집에 어떤 점이 이렇게 지금 꽂히게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게 진짜 모르겠는 지점이 있긴 한데. 관객들은 아무도 모른다가. 진짜 모르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긴 하는데, 어쩌면, 제가 이게 되게 특별한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되게 평범한 이야기를 한다는, 어쩌면 그게 가장 강점이자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보편적인, 각자의 가족들의 이야기로 봐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우리들 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집도 이것이 막,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입이 되는 이야기일 거야 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감정들이 있는 어떤 치열한 시기를 지내왔고, 어쩌면 지금도 마음 한 부분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서 영화를 만드는 마음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화답처럼 느껴지는 거는 우리도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저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개봉의 경험이. 네. 사실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좋아서 4만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감독님 진짜 발품 많이 팔고 계실 거거든요. 영화 마다마다 GV 다니시고 요즘 또 그렇게 해야지 관객들이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보니까요. 그래서 현장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한데 네. 그 현장 반응 여쭤보기 전에 저희 청취자가 감독님 팬이라고 이런 코멘트를 주셨어요. 이래서 네. 아마 영화 많이 보러 가시는 것 같은데 장캡틴님께서 감독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착하고 따뜻하셨는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착하셨나요? 하면서 눈물 유유. 윤가은 감독님의 어린 시절도 궁금합니다. 윤가은 감독님은 어떤 어린이였나요?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셨길래 그토록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이거 좀 이따 답해 주세요. 어떤 유년 시절 보냈는지. 영화 감상평은 이렇습니다. 러닝타임 내내 입꼬리를 올리고 있느라 광대가 저릿저릿 아팠습니다. 배우들과 함께 저도 쑥쑥 커가며 위로받은 느낌입니다. 알탕, 피칠갑, 마약잔치가 벌어진 한국 영화판에 소중한 한 줄기의 빛. 유유. 우리가 너무 기다린 영화 아닌가요? 유유. 장르 윤가은이 계속되길 누구보다 바랍니다. 감독님 하고 싶은 거 제발 다 하세요. 계속하세요.
하나, 유진, 유미의 다음 영화 특별 출연을 벌써 기다립니다. 이런 소감 남겨주셨거든요. 아우, 너무 감사하네요. 아이고, 네. 진짜 네. 너무 이게 감사하네요. 되게 사랑받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가면 어떠세요? 어떤 어린이셨어요? 심장이 쿵쾅거려가지고 저희 엄마가 쓰셨나 지금 너무 감사한 말씀을 주셔서 진짜 심장이 쿵쿵 뛰네요. 저는 모르겠네요. 저 되게 평범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특별하게 느낄 만한 어떤 외모도 아니거니와 재능도 막 뭔가 특출난 재능도 없었고, 이렇게 막 성격이 되게 외향적이어서 친구를 많이 사귀거나 이런 아이도 아니었어서, 뭔가 그냥, 사실 어렸을 땐 되게 단순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떤,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가족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의 생각이 많아지는 어떤 시절이 저의 유년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저의 성향은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고군분투한 시절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들여다보는 작업을 20, 30대도 계속 하고 있고, 사실은. 예. 그냥 그런, 사실 제 영화 속에 나오는 친구들이 저랑 어떤 면에서 다 닮아 있어서 영화를 극장에서 제가 못 보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저를 막 들키는 그런 기분도 좀 들고, 네. 그렇습니다. 현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관객들. 네. 사실 제가 제일 저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를 같이 만든 제작진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홍보 마케팅 해주시는 저희 팀 분들이 제일 놀란 거는 극장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고 이제 제가 GB를 요새 매일 다니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영화 끝나고 엄청 우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 보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영화 보고 우셨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고 어쩔 때는 어떤 한두 분은 정말 오열하고 계셔서 GB를 하러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마나의 어떤 상황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런 반응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요, 제가 저희 4명이 다 보러 갔댔잖아요. 네. 저희 딸이 28살인데, 걔가 마지막에, 응, 우리 밥 먹고 진짜 여행 가자고, 그때부터 우리 딸이 막, 오열 관객 여기 계셨군요.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뭐 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의 어떤 점을 건드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걸 좀 뒤늦게 발견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엔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감상들이 다르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예상하지 않으셨구나. 네, 전혀. 정말 전혀.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가 잘못 전달됐거나 뭔가 잘못한 게 있나라는 생각을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 개봉한 주는 이게 잘 뭔지 몰라서. 네. 그래서 그냥 그런 반응들을 지금도 계속 이제 이게 뭘까 이렇게 여쭤볼 때도 있고 그런 반응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고, GB 때 좀 재미있는 것들은 본인이 이제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건 인터넷에도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화 보고, 그런 건 또 저한테 되려 위로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활동가니까 딱 동생 데리고 걔가 엄마 노릇을 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유치원에서 잠들면 걔가 업고 집까지 와야 되고 집에서 진짜 계란 볶아가지고 동생하고 먹고 이랬던 애인데, 뭔가 그 아이가 그 상황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에 네. 그 감당해야 됐던 어떤 것이 있잖아요. 하나가. 그게 걔를 찌르지 않았나, 이거는 저의 추측인데. 그럴 수 있죠. 이제 되게 자기 같은 애들이 막 나왔잖아요. 약간 학대인지 방임인지 뭐. 그런 상황에서 애가 컸어야 했는데, 그런 거를 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어른처럼 성장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아이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주인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도 되는데 하나가 저는 사실은 어른 이렇게 조숙한 아이, 뭐 어른 같은 아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었고 과연 아이 같다는 게 뭘까? 어른 같다는 건 또 뭘까? 이런 질문을 좀 새롭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영화 개봉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따님 같은 저도 이제 아까 어떤 집에 갔을 때 이거 K 장녀들을 위한 영화 어떤 분이 사실 그 너무 재미있는데 너무 딱인 거예요. 그러네요. 심지어 하나는 장녀도 아닌데 일종의 장녀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유미는 장녀고 이제 근데 선이도 이제 장녀고 선이도 장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녀인 부분은 저도 장녀고 남동생 있었는데 그런 지점이 이제 건드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너 되게 조숙하다, 어른이 뭐 가은이는 되게 어른 같아 이런 칭찬이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들었던 말들이 있는데, 정말 저를 돌이켜서 보면은 영화 속 하나도 사실은 성숙한 아이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랬었고 이게 성숙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근데 잘 참고 내 마음 표현을 안 하는데 책임은 다 지려고 하고 이런 어떤 내면의 충돌이 막 일어나는 근데 그거를 바깥으로 표출 못하는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어떤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조숙한 아이다 어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도 좀 개봉하고 나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다운 거 뭘까? 진짜 성숙한 태도는 저는 뭘까? 그러니까 이 막 우리 집이랑 뭐 다른 여러 성장 영화들 요즘에 나왔었던 몇 편의 여성 감독 영화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장이 쭉 올라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영화들이 보여주는 게 그냥 길은 오르막이 아니라 그냥 길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덜컹덜컹 거리는 장애물들이 이렇게 길에 놓여 있고 그걸 밀고 밀다가 바퀴 달린 어떤 자동차 같은 게 덜컹하고 넘어서는 순간들이 그냥 한 고비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하나가 우리 얘기기 내 얘기기도 한데 지금 너무 그냥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 근데 덜컹거리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들을 보면 지금 약간 강의 듣는 게 빨리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순간들을 보면 그때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 나도 생각나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나 엄청 덜컹거리고 있는 나도 생각이 나고 아휴, 그래요 영화 그렇더라고요. 아유 그 우는 관객들이 있다는 얘기에서 지금 그러게요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근데 이 막 윤가은 감독님 팬들하고 우리 시리즈 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우리 유니버스, 윤가은 유니버스 막 이런 말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너무 즐거워하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감독님 어떠세요? 아이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부끄럽다. 너무 부끄러운데 약간 힘이 좀 나는 부분은 있어요. 확실히. 왜냐면 이제 우리들 만들고 나서 이제 제일 뭐 제가 예전 제작기에도 쓰고 하긴 했는데 이제 뭐 진짜 영화 해야지 독립영화 말고 좀 뭐 이런 영화 해야지라던가 뭐 이제는 성인들 얘기 해야지 진짜 뭐 이런 진짜 영화 뭐야 진짜 그거 제가 그래서 진짜 영화가 뭐지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걸까 이런 또 자책을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고 어쨌든 저도 이런 그러니까 이건 시장의 문제기도 하죠. 이런 영화를 어쨌든 소화를 시장에서 해줘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어야 영화를 만드는 의의가 있고 저도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선택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들 끝나고. 근데 어쨌든 빨리 만들고 싶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그냥 그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 건데 이제 이것을 하나의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원하고 있고 있을 수 있다는 시선으로 봐주시는 게 사실 그게 제일 힘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영화 만들어도 되는 건가 보다. 근데 이거는 저한테 진짜 어떤 이렇게 컨펌해주듯이 괜찮아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재밌는 답변이신 게 사실 저는 우리 유니버스라는 말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감독이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게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윤가은이란 감독이 우리 유니버스에 갇히게 된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난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이제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궁무진하신 거야. 그래요. 또 근데 그런 상황 또 못 해봤네요. 이제부터 또 부담을 느낄 수도 제 성격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뭐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돼서 자신들의 인생을 어떤 순간을 걸어가는 이야기는 이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의 취향이라 많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뭐 다른 이야기도 하고 싶은 것들은 많지만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떤 누군가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어떤 응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실제로 작품들을 쭉 보니까 우리 유니버스라고 얘기할 만한 공통된 설정들이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진 설정도 많고 우리들에 나왔던 그 캐릭터가 그대로 어찌나 반가운 우리 집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바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 나온다든지 3명의 아이들이라는 설정 뭐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이제 이 작품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의 코어에 있는 건 뭘까요? 정말 심오한 질문을 생각하시느라고. 코어 사실 이게 막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진 세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영화도 원래 우리 집도 원래 제목은 다른 거였고 심지어 중학생이 주인공이었고 뭐 완전 다른 이야기가 이제 디벨롭 되면서 우리 집이 되면서 제목이 우리 집이니까 그럼 옛날에 했던 배우들 내가 너무 만나고 싶은데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진짜 그냥 한 스텝 한 스텝 밟아나가면서 만들어진 거라.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이 동네면 좋잖아. 그럼 같은 공간을 좀 사용해 보자.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 어떤 계획을 갖고 만들어진 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사실 특히 이제 우리들의 배우들이 그 선희지아 보라가 이 영화에 나오면서 이렇게 뭐 한두 씬으로 나오면서의 목적은 그 친구들이 그런 격렬한 시기를 보내고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는 거 어떤 인생의 통렬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다 이렇게 자라고 있다라는 느낌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시기를 잘 관통했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어떤 안심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건 저희 스스로 안심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희망해보는 거죠. 이런 아주 아픈 시기를 겪는 아이들을 보여주지만 이것이 지나고도 삶은 지속되고 이 시기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런 거 느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 영화 고다음 번외편 보고 있는 느낌이죠. 근데 같은 세계관 안에 있으면서도 또 아주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하고 우리 집.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이었을지 또 우리 집을 만들면서 또 우리들과는 조금 다른 것에 신경을 어떤 부분 더 쓰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은 그 친구들, 그 어린이 친구들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 세계 자체를 들여다보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친구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감정을 주고받는지를 지켜보는 거 자체가 영화의 목표기도 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 집은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정 불화, 뭐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집을 들여다보기 위한 영화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문제를 가진 친구들이 행동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대면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 것으로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가 자체를 좀 이렇게 같이 지켜보면서 응원을 했으면 하는 마음의 이야기여서 그 자체가 이제 이야기의 속성 자체가 좀 되게 달랐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지점도 좀 달랐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저도 이제 이거를 시나리오를 개발하면서 알았는데 가족 문제라는 게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의지는 되게 있고, 심지어 죽으면 해결될 것인가. 내가 죽어. 그냥 나만 빠져.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그거를 만들면서 알아가지고, 이제 늦어,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랬구나. 어른인 저도 해결을 못하고 있구나를 발견을 하면서부터는 그냥 이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대하는가, 어떤 마음을 나누면서 가는가가 좀 방점이 찍혀서 아예 그것이 영화의 결을 제가 생각할 때는 결이 좀 다른 영화거든요. 이건 되게 리얼하게 우리들은 사실은 이야기 자체도 개연성 있게 굉장히 리얼한 어떤 것을 유지하려는 저의 태도가 있었고 우리 집은 이야기의 구조를 제가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저의 바람이 더 많이 들어간 영화이기도 해요. 이것은. 근데 우리 집을 딱 보고 이번엔 장르 영화 만드셨구나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들하고 다르게.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좀 더 대중적인 영화의 문법은 무엇일까? 대중적인 영화 문법 안에서 제 얘기를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되게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교과서에 들어가면서 정말요? 네, 초등학교 놀랍죠. 4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네.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영화를 이제 20, 30대 독립영화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이 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따 막 이런 거 네,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럴 수 부모님들이 있겠다. 선생님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근데 그거를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른들도 당연히 보고 좋아해야 되지만 어린이 관객들도 같이 보고 이 영화를 소화할 수 있는 영화의 문법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고민을 이렇게 잘 녹아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을 하면서 좀 만든 게 있어서 결이 좀 다르고 엔딩에 가서는 어쨌든 저의 바람이 좀 많이 이 친구들이 이런 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저의 바람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집에는 예, 좀 태도가 좀 달랐던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우리 집에서 막 대체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다 꽂혔을 것 같거든요. 다들 아니 진짜 우리 집은 왜 이러니 막 이런 마음 한 구석이 다 있어서 저는 흥행 요소로 그 대사 때문이야. 막. 그런 고민들 응축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온갖 것이 사회 경제적 조건, 욕망, 막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응축되어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 너무 가혹한 상황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순환사를 계속 만들고 있어서. 아니 이거는 우리들은 그 안에서 성장서사지만 우리 집은 저는 제가 막 전화 받고 싶었어. 되게 재밌었겠네요. 객석에서. 여보세요? 아니, 마음을 너무 잘하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선생님, 저희가 여성 노동자가 무슨 사업을 했었냐면, 저소득 가정의 보육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했는데 진짜 그런 집이 있었어요. 인천에. 네. 아빠가 지방에 일하러 가시는데 일주일치 밥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혼자서 그 밥을 먹고 근데 학교도 안 가고 막 이래. 그래서 그 집에 저희가 이제 위기 가정이니까 보육사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좀 수습하고 애가 좀 잘 성장하게 된 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우리 사례를 봤나. 저는 저희가 그런 사업 하기 전에는 그 정도의 집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아이 혼자서 초등학교 2학년이 혼자 살아.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영화 보시고 저렇게까지 어른들을 무능하게 그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관객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있는 거죠. 있는 얘기. 무능한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사느라 있는데 힘들어서 그런 경우는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은 건설 일용 노동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셨고 아빠 혼자 키우는데 아빠가 건설 일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아서 다 지방을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혼자 집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만 올라오셔. 그러니까 아빠가 가실 때 밥을 일주일치를 밥솥에 해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얘기 들으면. 근데
너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난 정말 그래도 저런 부모는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제가 전화 받아서 유진아 걱정 마 막 그래서 막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 어른들은 사라지고 아이들만 남은 세계 왜 저렇게 던져놓으셨냐. 그리고 그게 저는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의 그런 양극화된 사회에서 그렇게 손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런 집이 어딨냐라고 하지만 정말 숨어있는 집들이 네.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의도했나? 우리들의 상황보다 훨씬 열악해진 거예요, 우리 집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네. 왜냐면 전제 조건이 흔들리는 네. 기반이 흔들리는 완전 집의 위기 아이들이니까. 가정인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아이 둘만 놓고 부모는 전화도 안 받으면 그건 아동 학대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민의 부모님은 그날 하루 전화를 못 받으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너희 엄마 전화가 안 돼. 이제 집주인 아줌마가 그랬을 때는 이제 뭐 전화기 고장 나서 아빠 거 같이 쓰세요. 그러니까 유민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이제 주인 아줌마가 몰랐던 사실을 전달하고 이제 그래서 그날도 이제 또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봐. 주원이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근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전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날 전화가 좀 안 되는 날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아이들의 감정을 같이 따라가 주셔서 정말 전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지적을 많이 받았어, 제가. 그러셨구나. 네.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 쓸 때도 저는 이제 제가 뭐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뭐를 떠올려서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떠올라도 뭔가 팩트가 받쳐줘야 이야기를 하는 어떤 안심이 드는 사람이라 자료조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제 생각 그런 사례도 저 되게 많이 봤고 제가 진짜 한 10년 전쯤에 쓰던 장편 그것도 이제 지금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도 한참 조사했던 게 모텔에서 그 사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그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항상 있어 왔던 거고 전 유민의 부모님이 특별히 아이를 방치했다고는 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필요한 일을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되는 부모님이라서 뭐 삼촌도 불러와서 이 집에 물론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아마 더 그렇게 느껴지셨을 수 있어요. 예, 그럼요. 뒷모습이라고 좀 나오지. 그럼요. 분명히 삼촌은 존재하는데 제가 삼촌을 영화에 등장시키지 않아서. 네. 근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어쨌든 뭔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냥 그 사회 구조가 저는 너무 드러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드러난 사회 구조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빈곤의 위기 를 반영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셨나? 이제 이런 게 우리들과 우리 집에 차이라고 전 느낀 거예요. 그렇구나. 그 사이에 더 나빠졌으니까 빈곤층의 이 상황.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은 역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은 잘 못했고 그냥 아이들이 현재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는가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사회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네요. 네.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작은배님께서 주신 코멘트는 좀 우리 집 보면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네네. 이런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많지 않은 한국 영화의 현실에서 작가님은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늘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들에서 아이들이 주체적인 존재로 그려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으로 보았고 아프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봐도 공감이 될 부분이 있고 어른이 봐도 감정이입할 부분이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을 보고 나선 좀 혼란스러웠어요. 어른의 존재는 너무 평면적인 느낌이 들었고 아이의 구체적인 욕망이 잘 드러났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이 엄마로서 어린아이 둘만 놓고 통화도 안 되는 상황 설정이 무책임을 떠나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애 좀 불편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집의 경우는 어른을 위한 영화일까요? 아이들도 공감할 만한 영화일까요? 작가님이 더 다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포 관객은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날카롭죠. 저는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드는 내내 끝까지 생각했던 거는 하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라는 아이가 저한테 제일 중요했고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지가 저한테 가장 큰 숙제였고 그래서 이제 한참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를 한참 고민하던 시기에 저희 촬영 감독님이 콘티웨이를 막 하다가 제가 너무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있으니까 이 얘기가 누구를 위한 영화가 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사실 그거는. 근데 이제 촬영 감독님이 그때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눈 상태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거는 세상의 모든 하나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 영화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제 그건 사실은 뭐 부모님의 속속들이 사정을 다 보여주지 않은 것도 그런 면에서 하나가 이해하는 만큼 나의 부모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그리고 유민의 가족에 대해서 사실 그래서 삼촌이 안 나오고 이런 것도 그냥 제 생각에 제가 어렸을 때도 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 그래야 되나? 예, 주로 이제 낮 시간 동안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고 부모님 늦게 들어오시거나 그러면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하나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을 관계하고 그 안에서 뭐를 발견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 가려진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가족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처럼 감춰져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같다고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하나의 부모님 역할을 하신 그 이주원 선배님, 최정인 선배님이 두 분 다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이세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막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한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딩을 하면서 고민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그 최정인 선배님, 엄마를 맡으셨던 최정인 선배님이 근데 이주원 선배님 그랬나 보다. 이렇게까지 부모님이 애들 앞에서 싸우냐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시나리오 피드백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부모님이 애들 앞에 싸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고 이거보다 더 하지. 뭐 날아가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각자 겪은 가족의 스펙트럼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예, 유미의 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부모님이 아예 뭐 연락도 안 될 수 있어. 삼촌이 굳이 삼촌을 보호자로 안 뒀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야 이거는 부모님이 일단 하루 이상 비운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냥 이거는 풀이 내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어떤 한 가정이라고 구체화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가 방법이겠다 생각을 사실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해가 당연히 달라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윤가은 감독님 작품을 쭉 보시면 카메라의 시선의 높이가 정확하게 있거든요. 네. 이건 뭔 얘기래요?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잡기 때문에 카메라가 성인 키의 높이에서 세계를 조망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배우들의 눈높이로 찍기 때문에 종종 어른들의 얼굴 부분이 잘 안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세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삼촌이 안 보이거나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집은 장르 영화 만드셨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던 건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게 이 작품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작가적으로 감독님이 욕심을 내서 완성도를 높인 건 있지만 어떤 감독이 작가로서의 욕심을 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영화적 흐름과 관객들을 고려하면서 만드는 영화적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확실히 작가 영화처럼 보이는 지점들이 정확하게 있고요. 근데 우리 집은 훨씬 더 10대 관객들을 위해서 감독님이 신경 쓰신 그 장르적인 설정들
막 어느 순간을 향해 확 함께 달려가면서 빵 터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하고는 호흡이 완전히 다른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여기서 하고 싶었는가라고 하는 걸 너무 크게 느껴서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좀 이해는 또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작은 영화, 막 다양성 영화, 예술 영화를 보는 어른들을 위한 작품이 아닌 거죠. 근데 또 그런 어떤 예술적인 감각들이 분명히 살아있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 영화를 항상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들도 대중 영화였는데 이게 뭔가 약간 뭐가 괴리가 있나 봐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거 질문했고, 근데 우리들에 나오는 엄마가 기생충에. 네, 장혜진 나왔잖아요. 배우님. 네. 그래서 거기서 막 냄새도 맡고 이러잖아요. 우리들 영화에서. 손이가, 모방했나? 기생충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저는 약간 모티브를 본 감독님 들으세요, 본 감독님. 저 너무 고개를 못 윤가은 감독님 고개를 못 들어 계십니다. 아니 그냥 이거는 모티브를 따갔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 냄새 맡는 장면도 너무 저 어렸을 때 생각나고 늘 되게 신경 쓰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씻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그리고 친구 집 갔더니 정말 그 사는 형편이 눈에 확 드러나게 다른 얘는 나랑 다른 애구나 이런 거 느끼게 그 우리들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저는 또 그런 거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너무 윤가은 감독님의 그 아이 캐릭터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선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도 그렇고 끝까지 왜 이렇게 노력할까? 그런 애들 있나? 그래서 왜 이렇게 노력하게 하는지. 근데 그게 또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막 클로즈업을 잡아가지고 그 노력하려고 감정끼리 싸우는 이 미묘한 표정 변화를 담고 또 하나 너무 힘든 게 콩나물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애들이 그렇게 계단을 뛰어다니면서 그러네요. 왜 이렇게 계단을 뛰어다니는지 그게 되게 노력하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쵸. 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는 걸까요? 아니 근데 우리 집은 저도 잘 몰랐다. 그러니까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아이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정말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니까 가족이라는 거는 그것에 대한 공포가 엄청 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말 5학년 여름방학을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이건 그 아이의 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서 나의 모든 시간을 가족을 바로 세우는데 일종의 사회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로 바로 세우는데 애를 쓰는 아이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편집할 때 보면서 아니 심지어 덜어낸 거예요. 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너무 안쓰러워. 이미 10분 지났는데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지점들도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꼭 아이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시기에 나의 존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린 너무 많은 그 세월을 지나왔고 가족이 여러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른들은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가족만이 전부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 해체될 수 있다는 공포는 저는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공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제 경험도 그랬고 더 이상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아닐 때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이 가족 안에서 이런 마음을 느끼는 아이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오빠도 더 이상 어떤 시기를 지나가서 더 이상 이 집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나밖에 없다는 그죠 연애로 이제 스트레스를 또 푸는 근데 그랬을 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로 이제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노력하는 아이가 나왔던 것 같고 저는 꼭 아이였을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어떤 시기에서는 우리가 다 그런 시기를 겪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애를 하다가 깨진다고 해도 막 바지가랑이 내가 왜 그랬지 싶은데 바지가랑이 붙잡고 엄청 질척거리고 뭐 그런 뒤돌아서 정말 뭐 하이킥을 할 이불킥을 할지언정 그런 시기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 시기를 보내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가 너무 그렇게 진지하고 착해가지고 좀 비현실적이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냥 유진네 가서도 맨날 막 요리해서 같이 먹이고 막 유진이도 저는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저기 하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얘가 그러니까. 근데 약간 감상이 좀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은 게 그 부모님들,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많이 그렇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하나가 너무 짠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게. 근데 아이가 없는 그 관객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 자체에 들어가시는 또 다른 제가 그래요. 다른 감상을 얘기해 줘봐요. 보이실 때가 그런 있고. 생각 안 드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쭤봤죠. 왜 그렇게 노력하는 거냐. 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유미유진이 만나서부터는 저는 이제 약간 하나라는 아이를 그릴 때 자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거, 누군가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저 사람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어떤 하나의 재능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고, 저도 어른이 돼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너부터 챙겨. 그렇게 일단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시선 주지 말고 우리 각자 먼저 잘 살고 너부터 챙겨야지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재능일 수 있거든요. 그런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자꾸 보고 채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나 정말 저는 너무 그게 중요한 재능인 사람 여기 제 옆에 있어요. 네, 저는 정말 살면서 너무 중요한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이 재능을 서로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줄 때 또 삶이 바뀌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하나 보면서 하나 같잖아요. 그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내가 또 이렇게 막 하나가 안타깝기만 했는데 어떠셨어요? 보면서. 하나를 보면서 일단 저는 하나의 감정에 되게 이입을 해서 봤던 것 같은데 저의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면 저도 저희 가정이 되게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집을 계속 생각하거나 우리 부모님들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은 되게 위협적이고 공포스럽기도 하니까 그 대신 이제 나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도움을 좀 필요하는 누군가에게 가서 그런 관심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을 약간 선택했었다라는 거를 약간 이번에 영화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가 유진네 가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내가 마음을 나누고 내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와, 저도 비슷한 깨뚫고 있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게 하나가 만약에 이 너무 힘든 고통스러운 여름방학에 유미유진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없었어요. 그런 친구가 좀 더 커서 생겼는데 그건 맞아요. 네, 너무 외롭고 힘든 어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하나는 지나가고 있을 텐데 지금 이때 손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하나는 훨씬 튼튼한 사람이 더 빨리 될 수 있는 그래서 유미유진이한테 요리를 해줄 때도 그거를 사실 가족들이 하나 요리 한 번도 안 먹거든요. 네, 하나가 그렇게 밥을 계속 차리는데 아무도 안 먹는데 누군가 내가 한 요리를 먹어주는 거에 하나가 더 큰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기
지혜 처자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효용을 높여서 나의 쓸모를 어쨌든지 확인해야 하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에너지를 얻을 때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는 근데 말 그것도 사람마다 되게 다른 게 내가 왜 그래서 하나의 노력이 힘들었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나는 그렇게 외부 세계에 뭘 아무것도 못하면 동굴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거나 아니면 막 영화를 막 10편씩 내려보고 이러지. 그런 적 있으세요? 예, 그렇게 막 나의 효용을 찾아서, 그러니까 훨씬 더 그래서 좋은 사람이구나. GSM 좋은 사람이구나. 저는 나르시스트고,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저의 화두는 이 여성 감독들이 만든 영화들이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인 거예요. 각각의 영화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을 자양분을 가지고 와서 영화를 만드는데 그게 나만 짠하고 막 내가 제일 불쌍하고 이런 식의 나르시시즘이 아닌 게 이 감독들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들의 차이가 어떤 태도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태도의 차이가 다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남자 감독들은 이렇게 꼭 성별을 찝어서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 감독들은 자기가 겪은 되게 별거 아닌 그거 하나 뭐 모텔에서 있었던 어떤 경험 이런 게 막 2시간짜리 영화가 돼요. 내가 불쌍해 막 니들은 왜 나랑 앉아주고 막 이런 그 나르시시즘을 벗어난 영화를 보는 게 요즘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감독님 얘기 들으니까 하나가 너무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 막 불쌍하고 짠하고 막 아까 K 장녀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느 한 시기를 그 유진네의 언니 역할을 또 하면서 그걸 또 이렇게 통과해내는 그 시간을 살아내는 그런 거에 힘 같은 거를 그리고 싶었다는 게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저보다는 더 용감하기를 바랬던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막 이렇게 대변하는 아이라면 그렇게 절대 행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또 하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누군가 이 아이를 보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고 이 아이도 스스로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용감하다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지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하나가 그렇게 밥에 집착인지 사랑인지 장난 아니죠. 저랑 같이 본 친구가 도대체. 그랬어요. 이 친구 영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냥 왜 저렇게 밥 먹자 그래 짜증나. 그럴 수 있죠. 오빠가 거기서 짜증을 실컷 내잖아. 그러니까 오빠한테 감정이입을 하더라고요. 그쵸, 같이 본 그럴 친구가. 수 있죠. 이게 장면인데 왜 이렇게 밥일까요? 그것도 많이 줄인 건데 줄이긴 잘했다는 생각이 일단 들면서 더 주셨어야 됐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저는 하나가 성숙한 아이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에서 행동을 하는 건데 하나한테 밥 먹자는 거는 근데 이제 하나가 요리하는 건 전 재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친구의 어떤 취미이자 취향이고 이것이 이제 그거를 펼칠 수 있는 게 요리인데 그 여러 가지 중에 근데 사실 이제 가족들이 해체되고 있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제일 줄어드는 게 식사 시간. 네, 같이 밥 안 먹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안 보죠. 네, 근데 아이들이 사실 부모 얼굴 마주하는 시간이 식사 시간 말고는 사실은 요즘엔 더더욱 없는데 이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위기가 하나한테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내 힘으로 사실 그리고 하나가 5학년이기 때문에 다 컸어요. 이거 다 알고 있고 이 상황을 너무 유치하게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뭐 이렇게 절대 안 하잖아요. 우리 그 나이쯤 되면 뭐 1학년도 그렇게 안 하거니와 이제 가족들을 어떻게든 모아서 뭔가 다시 불을 지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모이게 할까를 찾다가 하나가 생각한 게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밥 한 자리에서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하나한테 밥 먹자는 거는 우리 얼굴 좀 보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라는 어떤 제스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밥 먹자니까 오빠가 정말 왕짜증을 내가지고. 네. 그 오빠 배우 너무 좋아해요. 안지호 배우. 언제까지 싸울 거야? 그 배우가 나의 특별한 형제하고 보희와 녹양이란 영화에 나오거든요. 좀 그 배우도 좀 놀라운 정말 배우인 것 훌륭한 같아요. 배우고. 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짜증내는 걸 아마 그 친구 생전에 처음 해봤을 수 있는 친구예요. 예, 사실 보희와 녹양 보셨으면 보희 같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또 예, 짜증을 또 기깔나게 짜증을 내줘가지고 네, 저희가 그 짜증냈죠. 짜증에 또 감정이 있으신 분들이. 네. 이제 이런 청취자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이게 얘기에 빠져들어서 듣고 있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 이제 10분 안에 끝나야 되긴 네, 하지만. 알겠습니다. 네, 이런 청취자의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중년의 여성 노동자가 주신 코멘트인데요. 네. 성장기에 아직 반항하긴 어려서일까요? 우리들에서 남동생을 보살피는 선의와 우리 집에서 여전히 돌봄으로 인정받으려는 하나, 반면에 더 이상 집과 가사일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여성들이 배치되어 등장하는 것이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는 다소 불편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지키려고 했던 집, 가로 열고 대가족과 내가 쉬고 싶은 집, 가로 열고 여성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살림만 유지하는 집,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싶은 집, 여기서 또 가로 열시고 대학생이 되면 벌써 분가를 꿈꾸지요. 는 동시되지만 분명 서로 다른데요. 우리 집은 어머니와 중년인 나의 중간쯤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전형적인 집인 것 같아요. 다만 가난한 노동자에게 집은 얼마나 소중한지, 결국 영화 마지막에 상자로 만든 집을 부술 때 그렇게 숨막혔고 탈출하고 싶었던 나의 옛집을 부수는 통쾌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화들을 마음을 다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관점이 다양하게 나오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저는 이제 결국 또 K 장녀에 대해서 생각을, 네, 한국에서 딸로 자란다는 거, 그것도 이제 소녀인 시절에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저는 특히 여자아이들은 일찍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결국,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저의 많은 친구들이 그랬지만, 나의 엄마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가족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혹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면 어떤 것을 느끼고 받고 있는지 완전히 흡수하면서 자라는 게 딸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엄마와 자신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그래서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 한다거나 뭐 어떤 맞아요. 식의 어떤 것을 심지어 이제 하나의 엄마도 이제 너가 왜 그런 거 신경 써? 이런 선희 엄마도 계속 그런 거 했는데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는 내 딸이 그러는 건 더 보기 싫죠. 어떻게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엄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었고, 근데 또 이제 엄마들이 이제 이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엄마한테 요구되는, 한 가족 안에서 엄마한테 요구되는 일도 잘해야 되고, 집안일도 다 잘해야만 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어떻게든 소화하려고 또 애쓰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사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뜻대로 거기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 엄마를 보는 하나가 어떤 것들을 흡수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이제 하나가 선희가 동생을 돌보는 마음이라던가 하나가 요리를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들은 그런 것이 분명히 작용이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라고는 또 생각을 안 하는 저의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저의 개인사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요리에 1도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저는 심지어 이제 삼시세끼 계란밥만 평생 먹어도 전 되게 행복하게 살 사람이거든요. 정말 계란밥 좋아하시는 거죠. 좋아하는 것 모든 같아요. 영화에 계란과 관련된 밥이 나와요. 진짜 제가 좋아하나 봐요, 계란은. 근데 어렸을 때 저한테 어떤 되게 강렬한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청소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거 너무너무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로 좋아한다는 거를 좀 커서 깨달았는데 제가 이제 집안을 이제 저희 부모님 맞벌이신데 집안을 깨끗이 해놓으면은 이건 저한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청소가 있고 그리고 하면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보고 우리 엄마 좀 덜 힘들 거야 라는 엄마랑 연결된 마음 때문에 하는 것도 당연히 칭찬받고 싶고 엄마가 좋았으면 좋겠고
근데 엄마가 와서 보시고 너무 혼을 내시는 거예요. 네가 왜 이거를 해? 그 지저분한테로 둬. 너 이런 거, 왜냐면 그때 제가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근데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지? 나의 노력과 정성과 나의 모든 재능을 인정 안 해주지와 또 동시에 엄마 마음은 또 알겠는. 그 어떤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자라는 게 한국의 딸들인 것 같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 어떤 시기를 지나고 나서인 것 그렇죠. 같아요. 지나고 나서 또 엄마랑도 얘기해보고 막 그쵸. 엄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 얘기도 엄청 왜 많이 그랬어? 했어요. 네. 아유, 그 질문 얼마나 해야 되든지. 아, 저만 그런 거 아니군요. 저희 엄마 아마 되게 괴로우셨을 건데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참 복잡한 엄마도 딸도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투쟁하듯이 이 시기를 지내왔구나. 근데 그 시기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고 그냥 어떤 그 마음 자체를 좀 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더 커서 보시기에 당연히 불편하신 지점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얘기 너무 감독님 계속 붙들고 나누고 싶은데 시간 감독님이 다 또 돼가죠. 관객과의 대화를 가셔야 돼요. 행사를 띄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을 좀 늦게 잡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조금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감독님 다음 작품 계획이나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 만드시고 우리 집까지도 좀 시간이 걸렸고 두 작품 다 어쨌든 작은 예산을 뭐 영화제라든가 국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열심히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럼 다음 작품도 이렇게 작은 영화를 만드실 생각이신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씩 있는데, 뭔가 아직 뭔가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어린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프로젝트는 또 그 프로젝트대로 두더라도, 기회가 주어질 때 작은 예산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영화를 꾸준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예산 영화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는 또 다른 고민이, 그러니까 제작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같이 가면서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착취당하지 않는 환경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거는 단지 이야기에 대한 고민뿐만이 아니라 제작 환경까지 같이 고려한 저예산 영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저한테 좀 남아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희 그냥 금 마무리 해야 되는 거죠.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5분 있으니까요. 5분 안에 하실 수 있는 질문. 네. 네. 저는 질문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계속 그 어른들은 없고 아이들이 남아서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나 그게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어른들 생애든 망했다. 아이들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 것도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하기 시작한 거는, 좋은 어른이 어떤 어른인지를 어떤 식으로든 영화적으로 드러내는 작업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최근에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아동문학 평론가이신 김지연 선생님 책들도 많이 읽고 이제 말씀 듣다가 어린이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어른이 있을 텐데 그 존재에 대한 탐구를 또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있는데 제가 아직 잘 안 되는 지점이 좀 있고 근데 이제 아이들 세계 안에서의 이제 사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 세계 안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순간들이 저는 훨씬 많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좀 더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어른들이 좋은 어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동시에 고민을 해본다면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만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좋은 어른. 네.
어떡하지? 거의 뭐 탐산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세상에 좋은 어른은 정말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네. 드러낼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아주 찬스 썼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오늘 시간 맞추는 거 제 역할이어가지고요. 네. 네, 이제 마무리할 건데 네. 감독님 오늘 저희 같이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더 할 수 있을 네, 것 저도 같지만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같이 녹음하신 네. 이 뭐 소감이나 인사, 그다음 청취자들 팬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여자들끼리 이렇게 이런 꼭 영화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갈수록 더 귀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 열당을 듣는 것도 있고 정말 수다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거지만 근데 여기에 참여했다는 게 되게 좀 이상하고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하고 왠지 네,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이거 되게 자극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되게 공감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구나 할 때도 너무 많아서 오늘 나눈 이야기가 또 어떤 분들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6만 손익분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N차 관람 고고하시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께는 더 많은 입소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감독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 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